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최근 경북에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보셨는데요. 정말 이 힘든 시기 다들 잘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90%의 산불은요, 인간의 실수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대형 산불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데요. 2100년까지 50% 이상 이 대형 산불이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 세계 산불 발생 추이를 보면요. 지난 20년 동안요. 산불이 2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는 게 아니라 줄은 거죠. 근데 아니 왜 이렇게 큰 산불 소식이 많지? 네, 근데 이거를 보니까요. 지역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감소 지역이 있고 증가 지역이 있는데 감소 지역은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래서 좀 남쪽,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산불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확대로 인해서 연료가 감소한 부분. 그 다음에 증가 지역이 있는데요. 이제 북미 서부, 미국 쪽. 여기는 지금 40%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베리아. 여기도 지금 40%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남동 호주 쪽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지금 증가를 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산불로 인한 소실 면적 감소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동시베리아, 한국 이런 곳에서는 지금 상당히 산불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2019년과 20년에는 호주에 기억하시죠? 블랙 썸머 산불. 그래서 호주를 덮친 이 엄청난 산불이 한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과 21년에는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이 또 엄청난 대형 산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년과 21년에는 또 시베리아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제 유럽 산불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남반구가 있고 북반구가 있는데 북반구 쪽이 굉장히 이제 산불이 많고 호주 쪽도 남반구는 뭐 사실 호주 말고는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호주 쪽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요거를 지도로 좀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남미나 아프리카 이쪽 사바나 이쪽은 이제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이 이제 북미 서부, 그 다음에 동시베리아, 그리고 이제 호주 요런 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유럽은 일부 증가하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증가한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산불 소식 면적이 좀 다르다. 그래서 북미, 동시베리아, 호주 이런 쪽이 엄청난 지금 대형 산불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 같은 경우도 요번에 지금 산불이 한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산불 추이와 이제 피해 규모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연간 발생 건수 자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실이 되는 면적, 그래서 산불로 인해서 불타서 이 재가 되는 이 지역들은 1980년 이후로 이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최근 추세를 보시면 상위 10개 소실 면적 연도가 모두 다 뭐예요? 최근 2004년 이후에 다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산불이라고 하는 거는 2004년 이후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2020년에 이제 기록이 이제 1012만 에이커. 아마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요. 이 정도 면적이면 얼마나 큰 면적이냐면 한국의 40%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면적인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면적이 이제 미국에서 산불로 타가지고 다 소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불 시즌이, 즉 산불이 이렇게 잘 나는 이런 산불 시즌이요. 1970년대 대비해서 2개월가량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즉 산불이 지금 발생하는 달이 예전에 비해서 2달 정도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온도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기간 미국 평균 기온이 약 1.4도씩 상승했다. 그래서 많은 기후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산업화 이후에 평균 기온이 지금 1.5도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런 기후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산불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국의 사례를 좀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은 무려 20년 만에 찾아온 최고의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죠. 이 시기가 바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과 함께 최고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좋은 물건들이 너무 넘쳐나는데 부동산 경매는 너무 어렵다라고 놓아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 보내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무료로 진행되는 히든 멘토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 초보분이라고 해도 전혀 어려울 게 없게끔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어떤 시기에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타이밍까지도 아낌없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히든 멘토 무료 강의에서는요, 경매 권리 분석, 기초적인 권리 분석부터 시작해서 물건을 선정을 하고 입찰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분위기와 함께 내가 입찰가를 어느 정도로 선정을 해야 할 것인지까지 그런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치고 경매 옥션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정말 알토란 같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무료로 5만원 상당의 1개월 이용권을 모든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한국의 이제 주요 역대 산불은 2000년 동해안 산불, 요때 이제 동해안이 꽤 많이 불타올랐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강원도 고성 산불, 그 다음에 2022년에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산불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어디예요? 2025년에도 또 경북에서 산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경북과 강원도, 산림이 울창한 이런 지역들에서 산불이, 역대급 산불이 보통 발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5년에 이 경북 우선 산불이 한국에서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 면적이 이제 8만 7천 헥타르, 의성 단일 산불만 이제 3만 3천. 그래서 의성에서만 산불이 생긴 게 아니라 이번에 특이한 거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산불이 났었죠. 그리고 이번에 인명피해는 이제 26명 사망, 만여 명 정도가 대피를 했고요. 이제 수백 채의 주택 재산 피해를 받고 또 1000년 고찰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평년 대비 기온이 4에서 10도씩 높고 건조한 대기와 강풍이 동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불이 굉장히 대형 산불로 번졌다라는 분석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크게 원인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기상 조건이 악화가 되는 거죠.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 그 다음에 고온 현상, 강풍 증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산불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이런 기상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불 시즌이 연장이 되고 있는데 약 25%의 전 세계 육지에서 산불 위험 기간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권 고위도 지역 산불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안전지대였던 지역도 이제는 좀 위험해지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도 평균 기온 1.5도 상승으로 산불 위험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인은요, 바로 이 인간 때문인데요. 인간 활동의 영향입니다. 자, 보시면 산불 발생의 원인이 전 세계 산불의 거의 90%가 사람 때문에 촉발이 됩니다. 즉, 산불이 시작되는 그 원인이 어떤 이런 평균 기온의 상승과 기상 조건의 악화 때문에 산불이 대형 산불로 퍼지고, 그 다음에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이 되었다라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산불이 그렇게 많이는 안 일어나는데 결국은 인간이 결국에는 이 산불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촉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산자 실화, 그래서 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담배나 이런 성냥, 그다음 캠프파이어, 바베큐 불씨, 그다음 농업 쓰레기 소각, 전력 설비 사고, 차량 및 기계 발생 불꽃, 이런 것들이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자, 보시면은 입산자 실화, 즉 담배 성냥, 요런 게 25%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25%예요. 25%. 요게 이제 원인이 가장 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캠프파이어 및 바베큐 불씨입니다. 요게 이제 한 20% 정도 되는 거죠. 캠프파이어와
바베큐 불씨.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쓰레기 소각이 지금 한 1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농업 쓰레기 소각이 요게 이제 지금 한 1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사고 요게 이제 한 1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기계 불꽃 발생 요게 또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이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예.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가 결국에는 산에 들어가서 담배 피거나 성냥 이런 것들, 그 다음 캠프파이어하고 바베큐 불씨, 이게 이제 합하면 45%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기대어서 사는 이 자연의 터전이 완전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인도 살펴보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향후에 이런 산불의 발생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극한 산불, 아주 극한적인 이런 산불 발생 증가가 2030년까지 14% 증가를 합니다. 지금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2050년까지는 3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100년까지는 50%가 증가할 거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 지역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극권, 고산지대, 열대 우림 지역까지 지금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한반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봄철 건조 일수와 폭염 일수 증가로 인해서 산불 위험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현재 시점 대비해서 산불이 대형, 이런 극단적인 산불이 벌어질 확률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산불이 그냥 산불로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뭔가가 또 있는지. 근데 보니까 이 산불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요, 독성 물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산불 잔해와 재해에 포함된 주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금속이고요. 두 번째가 석면입니다. 자, 중금속은 뭐냐? 우리의 호흡기,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신경계를 손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나 이런 거는 바람이 불면 또 이렇게 날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이런 공기에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원인은 건물 페인트나 배터리, 금속 구조물 이런 데서 불이 나면은 중금속, 오염 물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호흡기와 심혈관, 신경계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래된 건축물이나 자동차 부품 이런 데서 뭐가 나오냐? 성면이 또 나오는데요. 이 성면이 우리 성면 폐증, 폐암, 그 다음에 악성 종양 이런 거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기 중에 이런 성면 같은 게 포함이 되면은 폐가 굉장히 좋지 않아지겠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요, 유독성 유기화합물이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플라스틱이나 합성 수지, 전자회로 기판 이런 게 이제 불에 타면서 나오는 게 유독성 유기화합물인데요. 그러면 이제 바람, 그 다음에 내 분비계 교란, 면역계가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미세먼지 및 기타 입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관지염, 천식악화, 폐기능 저하, 그래서 주로 어떤 호흡기나 신경 이런 계통으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중금속, 성면, 유독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우리의 이제 기관지, 천식, 폐기능, 심혈관 질환, 혈압 상승, 신경계 손상, 인지기능 저하, 눈 피부 자극, 염증, 가려움, 발진, 굉장히 안 좋죠. 거기다 발암 물질까지 나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그냥 산불로 피해를 입은 그런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산불로 인한 이 연기와 재해, 엄청난 유해 물질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절대 산에 가시면 절대로 담배나 이런 거 정말 피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불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고 우리가 또 개인적인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을 텐데요. 먼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정책, 그 다음에 조기 경보 시스템, 그 다음에 소방 자원 확충, 그 다음에 방제 인프라, 그 다음에 교육 및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산불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선제적인 대응은 갈수록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개인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불 사용 예방 수칙입니다. 그래서 캠프파이어나 바베큐 안전관리, 그 다음에 담배꽁초 확실하게, 혹시라도 담배를 안 피시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태우신다면 반드시 담배꽁초를 철저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주변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연물, 불에 탈 수 있는 이런 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초기 대응 및 신고. 그래서 빠르게 신고를 하고, 지역 산불에 대한 감시, 참여하시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대피 요령.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생활을 우리가 실천하자.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서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이 기후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이 온실가스가 많아지고 이런 큰 이유가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좋은 게 또 채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식보다는 채식을 좀 많이 하시면서 자연사랑 하시면서 이 온실가스 감축에 같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및 핵심 메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불은요, 여러분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기후위기에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학 기반 대응이 필요하고요.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의 협력적인 이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불은 계절적으로만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언제라도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상시적 위험으로의 인식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이제는 자나깨나 산불조심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전략이 산불 위험 감소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정말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뭔가 주변의 이런 변화들이 심상치가 않죠.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엄청난 극단적인 산불이 자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좀 많이 하시면서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좀 시키면서 이런 부분에 같이 우리가 한 발씩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